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는 필수죠. 자, 그래서 그 필수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서연옥 재정교육인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잘 지냈고요. 네. 두 남자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네네. 오늘 강의가 잘 바다와 될까? 같은 매력. 예. 저희가 그렇죠. 그죠? 네, 예. 오늘 정말 얼마나 허우적거리실지 저희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한번 신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저희 스튜디오에도 사실 개막식과 함께하고 예.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허우적거리지 네. 강 보이지 네, 아주 네, 안성맞춤입니다. 맞아요, 샌드강에서 맞아요. 흐느적거리는 우리 맞습니다. 선수들이 보입니다. 지금 엄청난 축하공연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핏불이었는지 저도 생긴 건 핏불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무슨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금 체크 무늬의 옷을 입고 공연을 네. 하셨고 네. 지금은 또 화려한 그런 뭐 서커스 같은 느낌의 또 패션쇼 같은 느낌으로 또 함께하고 굉장히 있네요. 그 파리에서 하는 것 같아서 이 파리에서 하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개막식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파리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보여주겠다. 네. 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뒤로 한 채 저희가 오늘은 또 재정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되니까요. 예.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선생님? 예, 조금 전에 파리의 매력에 빠진다. 음. 그러니까 이 자유와 방종의 사이, 자유와 방종이요.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개성과 퇴폐의 사이. 와. 그렇죠. 를 오고 가려면 네네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아, 결국엔 돈이에요. 기승전 돈이죠. 아니 네, 결국엔 맞습니다. 저렇게 파리 올림픽을 직접 가서 보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으면은 좀 아쉽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만큼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개성 그리고 어떤 그 본인을 뿜어내는 그런 깃발 이런 게 사실은 돈의 힘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모두 왜 뭔가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은 태클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기죽은 경험 있죠. 그쵸. 나의 매력 발산이 안 돼 막. 누구나 네. 다 그래, 있겠죠. 누구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예상이 안 나의 돼요. 모습이 안 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돈에 있어서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아 그런 게 또 오면 우리가 좀 어떻게 그걸 미리 그러니까 오는 거를 우리가 그 무슨 공 선생님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그렇죠. 막을 수도 예, 없고요. 막을 수도 네, 없고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미리 대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 것은 지켜낼 수 있고 그렇죠. 내 삶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번 내가 도약할 기회까지 버틸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런 문제들을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뭐 리스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살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비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저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 줄 알았습니까? 맞아요. 갑작스럽게 물가가 오르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더 많아질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야 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세금도 맞아요. 또한 역시 우리가 항상 내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좀 뭔가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못하면 그 파이낸셜 리스크가 와요. 그래서 쌀을 못 사면 생명의 리스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렌트비나 몰개지를 못 나면 주거의 리스크가 오잖아요. 요새 의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것에는 리스크들은 좀 적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이제 벌고 그거를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지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팬데믹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내가 2년 가까이 일을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영화에서만 볼 줄 예, 알았죠. 그거에 대한 네. 영화들도 있는데 미리 예측한 영화들도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팬데믹 끝나고 이렇게 미친 물가 상승률이 네, 그렇죠. 있을 수도 그렇죠.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못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텍스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베이비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를 제일 인컴 텍스를 적게 내는 시대가 있는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애 적게 나잖아요. 저희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 우리 선생님 네. 애 셋인 거 알고 있어요. 아, 예, 근데 두 분이 예, 저희 이전- 애국자 그러니까 셋이 나서 둘이 구면이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아. 서현욱 재전 교육관님하고 네. 저는 구면입니다. 아, 예. 진짜 네. 이렇게 정말 좁습니다. 네. 이 바닥이. 그 네네. 옛날에도 어떤 연말 파티 가면 꼭 어. 사회 보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밖에서 사회를 많이 보신다고. 예, 그 아마추어 네. 그 사회자, 어. 예, 네, 지존이죠. 진행자. 아 진짜요? 네, 네. 조사전. 예. 아, 돈이
안 되니까요. 프로를 아니, 저도 모셔오면 원래 돈을 직업이 그건 줄 알았어요. 내야 되는데 아마추어로 오면 그냥 해도 되니까 그냥 저녁 직업이. 식사 주고 그냥 네네네네. 때울 수 있으니까 밥값으로 많이 그냥 부르더라고요. 떼우고. 그래 식사 한 끼로 때울 수 있는 진행자였던 걸 그때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네네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래서 개인 사정을 아주 조금 하는데 저희 그 공통 부모 애가 셋이다. 아 그렇죠. 애가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애국하느라고 애 셋 나면 그 우리 이한 선생님 애 없으시죠? 없어요. 예, 네네. 가질자라지 무정. 네네네. 저희 친오빠도 애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1대1로도 세금이 맞아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레이트이 높아질 수도 있다. 버는 건 비슷한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는 그래도 뭐 예측은 가능할 수 있어요. 통계라는 게 있으니까 자료라는 게 있으니까 예측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젊은 나이에 가족들 다 남기고 일찍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예 네.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았는데 네. 나중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은퇴 자금이 모자라거나 예상에 나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던 내가 80, 90이 넘으니까 아파가지고 그 의료비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리스크. 너무 짧게 살아도 문제. 또 너무 맞아요. 오래 살아도 문제. 그렇죠. 상황이 빠진 맞아요. 거죠. 예. 내가 중간 적당히 살고 싶다고 해서 하여 할 수가 없죠. 그게 그거는. 이루어지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예.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는지 한국에서도 사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예.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나 자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 예. 사실 그거를 따라잡는 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세금 문제는 항상 리스크인 게 저희 노 선생님 계시면 알겠지만 애 셋 가지고 텍스 세이브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애 셋 키우느라고 드는 돈이 더 많습니다. 드는 돈이 훨씬 드는 돈이 몇 배 더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에 비해서 세금 혜택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 줘야 네. 되는데요. 아 참. 예, 그래서 항상 그 우리는 항상 모질하다, 목마르다, 그렇죠. 갈증이 느껴진다. 아우 생강에 물을 막 퍼마시고 싶네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오프닝 예.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네. 좀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가족을 거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리스크가 닥쳐오면 내가 거느린 가족들에게 리스크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의무입니다. 대비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사실 정말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아끼고 아낀 건데 그렇죠. 이렇게 좀 소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을 쫙 좀 설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네. 근데 뭐 이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보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뭐 20대 중후반에는 요새는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자립을 해서 집을 나가거나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금수저를 받고 가지 않는 이상 집이며 차며 그거 다 내가 모아서 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가족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젊은 나이는 그러니까 보통 45세 이전, 50대 이전에는 그 부채 비율도 높아요. 자산도 높을 수 있지만 부채 비율도 높고 그리고 책임감이 점점 되게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바깥에 내 앉을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50에서 55세 전후 네. 그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예.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요새는 애들이 대학으로 또 가는 추세라 맞아요. 독립을 네. 안 하기도 그리고 또 하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이 집에서 통학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런 강의를 이렇게 인생의 곡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그 많은 저희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많으신 분들이 요새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집을 안 나가던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참. 네. 참 힘듭니다. 나가라 해도 사실 요즘 나가면은 돈이니까 그럼요. 안 나가더라고요. 생활비가 예. 너무 많이 나가서요. 네. 예. 이해는 가요. 아이들이 그런 그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 뭐 이런 거 그들에게 뭐라 할 게 아니고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맞아요. 예. 삶이 행복하고 뭐랄까 안정적이야. 애도
개도 좀 낳아서 안락하게 키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살만 해야죠. 그럼요. 살만 해야 되는데.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 하나 네. 생기면 걔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렇죠. 걱정하는데 그런 보세요. 그런 개인적인 리스크가 점점 커져서 결국 사회적 리스크가 옵니다. 한국에는 지금 비교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유입 인구들이 그 들어오는 국경 넘어서 들어오시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늘어나고 그래도 줄지는 않는데 네. 한국은 출생률이 0.72지 안 돼요. 맞아요. 큰일 올해 났어요. 상반기 조사가 0.6 네. 몇이에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 소멸할 수 있는 국가 1위. 맞아요. 맞아요. 인류학자인가요? 하버드에 계신 분이었는지 어디 계신 분이 정말 한국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 짤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리스크가 모이면 이제 양질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개인도 노력을 하고 어떤 이렇게 그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모여서 그 국가가 넘어가지 않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요.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돈 소비를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고 예. 있는데 나이대별로 좀 더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보니까 35세에서 한 45세, 그러니까 우리 저처럼 셋 낳으신 분들은 50세까지 가장 부채 비율도 높고요. 아, 맞아요.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빚도 쓰는, 많고 네. 한 5세에서 50 정도. 50대까지. 예, 가장 많이 벌고 네, 가장 많이 빚도 쓰고. 많이 쓰고 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가장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말씀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한테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일 상식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후로도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자식은 과감히 내쫓으시기를 제가 그 이후부터는 밑 빠진 독에 물 네. 붓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과감하게. 네, 내쫓으시고 이제 사실은 50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책임감도 점점 줄어주고 자산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45세에서 50세, 55세 전후에서 골든 클로스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채 비율이랄까 책임감 곡선이 막 되게 높아. 네. 그러다 쭉쭉쭉쭉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다가 나의 자산의 곡선은 다시 올라가. 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아는 그 X자 모양으로 골든 크로스가 아,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크로스면 크로스지 골든 크로스라고 그걸 표현할까요? 기점으로 해서 인생 라이프 자체가 뭘 준비해야 되면 그 전에는 골든 크로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프로텍션 문제도 내가 일찍 그 아프거나 죽었을 때 문제에 해당이 되지만 네. 그 이후의 골든 크로스는 나의 액티브 인컴이 리밋이 있다. 길어야 10년, 20년일 것이다. 아. 그러면 나의 액티브 인컴이 끝나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 시기가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불려가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은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든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아, 그러니까 그 골든 타임을 잘 잡아야지 내가 이제 은퇴를 위한 돈을 이제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런 골든 타임이라는 거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은퇴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게 저희가 딱 누가 주지 않는 이상 그 나이에 딱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나에게 상속을 딱 아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사실 쌓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출 그 소비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부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줄어들고 몰기지 페이먼트 정상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어서 빚보다는 좀 그래도 에셋이 많은 그리고 자동차들 같은 것도 이제 뭐 점점 줄어들어서 빚보다 에셋이 많은 이제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생기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55세 이후부터. 예, 사실 55세 늦죠. 45세에서 55세 사이 그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삶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는 소비인 것 같아요. 55세에 선생님. 부채가 더 많으신 분들도 빡빡하죠. 있고요. 맞아요. 그집 가지고 있는 거 깡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애들이 집을 안 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가 있어요. 자녀 진짜. 리스크 크죠. 계속해서 오늘의 블레임은 자녀들에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지만, 네네네. 자녀지만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고 그 가정 꾸미고 내지는 독립을 안 하더라도 가정을 그러니까요. 안고는 독립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 살아가는 늘 걸로 마무리를 감사, 한번 지어보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저번에도 지난 한 달 전인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예. 설명을 해주셨고 텍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 잠깐 맛보기만 저희가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텍스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일들, 뭐 투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돈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골든 크로스 일어나기 전에 음. 그 55세 이전을 보면 대부분 내가 일을 해서 번 돈들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금융 자산이 막 불어나는 시기들은 대부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솔직히 내 육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건강. 없어지면 네네.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자산 돈도 축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프로텍션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이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인컴의 한 10년치 정도 인컴의 10년치 정도. 또는 여유분이 네. 없으실 거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면 10만 불만 버시는 분들도 10년치면 100만 불이에요. 그렇게 오.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없죠. 그죠? 거의 없죠. 네. 없죠. 네, 거의 없죠. 한 예.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저렴한 것부터 이제 많이 드는 것까지 그 디자인이 어떻게 따라 있으니까 그런 프로텍션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산을 모으는 주체, 일을 하는 주체인 나한테 리스크가 생겨버리면 나 혼자 뭐 끝나버리면 좋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밖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새의 이제 리스크들은 의료가 발달을 해서 웬만하면 죽을 병에 걸리셔도 살더라고요. 요즘 많이 발전을 했죠.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사고사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제 중병에 걸리셔도 많이 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을 못 하신다는 거죠. 중병에 걸리면 일을 못 하세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좀 쉬어야죠 일을. 그리고 나만 일 못하는 게 아니고 나 병원 가고 뭐 전체 화장실도 못 간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나를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분도 일을 못 해요. 그렇죠? 네. 항상 그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그 배우자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래- 말씀해 주시는 예. 말씀이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예, 어. 여기서 요새 생명보험에서는 이렇게 아플 때 주는 그런 것들도 포함돼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냥 특별한 더 코스트가 없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죽으면 받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이렇게 저렴한 것으로 내가 한창 일을 해야지 되는 그 시기에는 네. 단기적으로 뭐 10년, 20년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그렇죠. 그 버짓이 안 되신다면 프로텍션을 철저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보험 이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프로텍션으로 어떤 것들이 또 더 있을까요? 프로텍션으로. 사실은 프로텍션은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정의가 뭐냐면 네. 프로텍션 목적이에요. 모든 보험이.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는 이제 이 돈이 이제 미래 예상치를 쌓이게 된 돈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들으면서 금융권과 결합을 하면서 저희에게 리턴을 주는 거죠. 근데 어떤 보험도 라이프 인슈런스의 어떤 보험도 리턴을 안 줘요. 자동차 사고 제가 거의 30년 동안 그 파킹하다가 그 옆에 두 번 받은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나한테 돈 안 주더라고.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거 같아요. 억울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예. 아니, 굿드라이버라고. 네. 근데 또 이렇게 사고를 안 내도 또 올라가요. 아니, 보험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그거 제가 네. 그 셋째 임신해 갖고 허리가 잘 안 돌아가서 백하다가 아이고. 옛날에는 뒤에 그 자동차에 그게 백으로 가는 그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 갖고 파킹하다가 좀 긁었어요. 네. 예. 그랬더니 그거 갖고 또 보험 올라가고 엄청 맞아요. 올라가죠. 그 A 뭐라고 시작하는 메이저 회사가 이렇게 어. 올리고 그랬습니다. 뭐 A는 여러 군데가 있죠. 트리플 A도 있고 그렇죠. 올스테이트도 맞아요. 있고. 예, 그럼요. 맞아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리턴은 전혀 주지 않더라. 근데 이제 그렇죠. 라이프 인슈런스는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들어있으면 반드시 리턴이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를 모를 뿐이죠. 확실한 투자죠. 왜냐하면 라이프 인슈런스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요? 생명보험. 왜냐 그러면 안 죽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죽으면 무조건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같은 투자가 없어요. 100% 오. 예, 100% 투자죠.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대신 이게 텀보험이라 그래서 이제 30년만 해놓은 거는 이제 30년으로 끝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들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 들으시면 무조건 돌아오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피보험자들이 있을 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일단 제일 크게는 이제 혼자 살면 네. 아프면 더 큰 문제죠. 누가 봐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 혜택을 주니까 이제 아프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주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은퇴 자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축성으로. 예, 저축성으로. 네. 예. 아 그럼 여러 가지의 플랜들을 자신에 맞게끔 그럼요. 바꾸면 디자인이 되겠네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의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들고 있으면 이제 죽지 네.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50만 불까지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플랜도 있고요, 그죠? 네. 있나요? 있어요. 그쵸, 있죠. 아, 예. 뭐 뭐든 말하세요. 다 있어요.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저기 만물 박사세요. 맞아요. 제가 깊이는 없을 거라고 사려 되나? 아니 두 분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아, 제가 네. 얇아요, 제가. 예, 근데 모든 대화를 3시간 이상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걸 얇으니까. 다 꺼내면. 재정도 이거 제가 1시간 반 정도 같이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몰랐던 사실까지 예. 역시 짝짝 박사.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는 추천하신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시기는 좀 언제가 빠를수록 좋을까요? 좋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을수록 싸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100살에 죽을 거라고 가정하고 네. 인슈런스를 들면 99살에 그리고 똑같이 거기서 보험료를 매기면 99살에 드신 분이 제일 이롭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젊을수록 돈을 쌓이는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네. 뭐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모든 보험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그 기록을 보잖아요. 사고 기록. 맞아요. 이분 내가 안 단 거고 당하기만 해도 막 불이익을 주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기록을 보는 건 그분의 건강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찬스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당뇨, 그렇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맞습니다. 뭐 하나씩 네. 늘어나잖아요. 피 검사라도 젊은 예.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당뇨나 고혈압이 없을 확률이 높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 40, 50대가 그래서, 되면 예. 뭐 어떤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질병이 있으면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이제 셋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이가 젊을수록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진 않을까요? 아니요, 더 쌉니다. 더 싸요, 싸죠. 예, 오히려? 아주 쌉니다. 오. 네. 예.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예, 아니요, 네. 충분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가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디자인하시냐, 뭘 원하시냐에 따라 틀려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뭐 은퇴할 때까지만 돈을 넣을게요. 네. 안 그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뭐 10년, 15년 그치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120살까지는 요새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 그렇게 실제로 사는 분은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나오는 플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가늘고 길게 100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버짓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소액으로도 사실 할 수가 있나요? 뭐 예를 그럼요. 들면 뭐 50불, 100불 이 정도로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을수록 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나 아니면 여러 병들 가지 확률이 있겠죠. 낮으니까 네네네. 젊을수록 더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그럼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오래 되셨나요? 저는 가입을 예, 하신 가입한 지 가족들이 제가 많으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일단 제 케이스는 이제 100만 불짜리. 그러니까 어. 제가 왜냐 그러면 제가 아이가 16살 아직 예. 네네네. 14살 12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 애들이 이 퀄리티가 완전히 그렇죠. 삶의 네네. 질이 확실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는 제가 좀 프로텍션을 애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100만 불짜리 제가 죽으면 네네. 이제 그거를 들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100만 불이 이제 어느 만큼은 이제 보험료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들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만큼 쌓이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 뽑았을 나중에 수 있는 연금처럼. 그렇죠, 연금처럼 뽑을 너무 수 있는 좋네요. 플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역시 똑똑하구나라는 표정으로 역시 지금. 만물 박사시네. 네, 필요하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부부시잖아요. 예. 다 그러면 두 분 다 드셔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LA 손예진 씨도 50만 불에 그럼 그거를 각자가 따로. 왜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죽어도 문제지만 네네. 우리 와이프분이 돌아가셔도 애들을 제가 케어할 수 없잖아요. 저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애를 케어할 수 있는 뭐 누구를 고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떡해요? 무슨 일 좋은 일 시키라고 내가 여자분들 예, 내가 예, 라이프 예. 인슈런스를 들어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프로텍션을 하고 아이들 위해서라도 나도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네. 사실 마인드 아니, 자체가 좀 그러니까 다른 마인드 것 같아요.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제 애가 둘 셋이다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아 돈도 하나 없으면 나 일찍 죽으면 돈도 없는 저 호라비한테 누가 시집을 와.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밥 해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엄마 마음인 거예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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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당장 이 보험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싱글이신 분들은 예. 피보험,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피보험자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보통 부모님 하시거나 친척하시거나 조카 하시거나 정 안 되면 비영리 단체 하셔도 돼요. 아 그렇게도. 예, 제가 아신 제 손님 중에는 이제 싱글이시고 네. 지금 타일랜드 가서 은퇴하셨는데 아. 거기 좀 싸대요. 싱글이시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분은 그 드신 데가 이제 그 유니세프, 와. 그다음에 오. 그 그린 무슨 저기 그런데 그리고 월드비전. 월드비전 그리고 어. 국경 없는 의사회. 오.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베니피셔리 할 때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러면 그들은 텍스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요. 기부 많이 받는 분들은 네. 텍스 아이디하고 이제 주소 써가지고 그걸로 제가 베니피셔리 했어요. 그거 멋지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우와. 마지막에 어. 예, 그 나의 그 보험료를 그쪽으로 예, 기부를 기부를 하시면서. 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없으세요. 없으시고 조카 있지만 뭐 잘 사는데 어. 걔네들이 뭐 내게 필요해. 와, 이런 큰 깨달음. 그런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들이 있네요.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원래 네. 1차 목적은 그래도 다 타서 아, 그럼요, 쓰고 그럼요. 혹시나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렇죠. 네네네네. 그럼요. 그래도 시작이 일단은 반이니까. 그럼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좀 궁금하신 점, 재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도 오늘 또 카카오톡 혹은 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어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야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시는 분들 한 명 정도는 있으세요. 있으시니까 연락하시고요. 좀 경력이 되신 분들을 찾아서 하시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기 전엔 좀 내 자신의 고를 좀 가져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손님들과 제 주변 분들에게 이런 보험을 팔기보다는 저도 올라서 재정 교육이 먼저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불특정 다수가 뿌리는 너무나 구 선생님에게 의논하지 말고 아니면 유 선생님이나 유튜브 선생님이나 구글 선생님한테 의논하지 그 말인 거 말고 했네요. 네네. 구글 선생님과 예, 유튜브 너무 선생님. 의논하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상황이 다 틀리고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SNS에서는 진짜 각각의 상황에 맞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 검사도 하고 네.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확인도 분명히, 안 하고. 예, 내 건강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도 마시고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을 그렇죠. 것처럼 네. 내 재정도 어떤지를 나는 모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뭐 이렇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몸의 상태가 어떤 것처럼 내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좀 상담을 받으시는 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었던 예를 들어 정말 많이 바뀌신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대단히 선생님? 많죠. 그래요? 예, 좀 그런 거 좀 세워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드신 보험인데 네. 이제 이런 이 업계에서 리빙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아프면 주는 돈 살아있을 때 그걸 모르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보험들은 없으세요. 10년 이전에 드렸던 보험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를 리뷰를 하시고 이게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나이가 달라지잖아요. 10년의 텀을 살면서 진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 죽기 전 죽으면 어떻게지만 그 이후에는 나 오래 살면 어떻게 아프고 그리고 걱정도. 플러스 더 아프고 가로 열고 아프고 가로 닫고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그 안에 있는 캐시밸류를 갖고 다른 걸로 트랜스퍼를 하셔서 더 큰 사이즈, 왜냐 물가 상승률 때문에 또 사이즈도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롱텀 케어나 그런 이슈들은 내가 아플 때 20년 후에 발생할 건데 그땐 비용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계산을 하셔서 같은 프리미엄을 내시고 더 큰 사이즈 그리고 그러한 혜택까지 있는 걸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그러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거네요. 변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보험에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또 투자하고 계실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밑이 넓잖아요. 네. 그런 구조로 재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프로텍션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머전시 펀드 한 6개월치 정도는 그 통장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데빗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 20% 되는 크레딧 카드는 막 안 갚으면서 꽉꽉 차게 쓰면서 막 CD에 막 그 4% 되는 CD에 막 넣어두고 막 이러시는 분들 쓰시거든요. 네, 불안해서. 그렇고 남는 돈을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조급함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삼각형을 구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위에다 인베스트먼트이 잘 되면 밑에 프로텍션 해야지 막. 근데 되게 쉽지 않다. 되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데도 진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올릴 건물을 한 3년 정도 아무것도 안 올리고 있더라고 그냥. 예. 쓰러져. 베이스가 중요하더라고. 지하에 뭐 이렇게 하는 베이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그걸 하더니 그냥 올리는 거는 1, 2만 년에 확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몇백 층짜리도요. 네네네. 그건 마찬가지로 이게 프로텍션, 그 라이프 인슈런스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프로텍션이 돼 있는 그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재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프로텍션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면서 IRA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듣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가니까 얼른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찍 시작하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삼각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밑에 프로텍션, 그다음 이머전시 펀드, 인베스트먼트인데 사실 불행하게도 그거를 인베스트먼트까지 갈 돈들이 없으세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맞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요새 그 저축성 생명보험을 들어서 사실은 그 피라미드 프로텍션과 인베스트먼트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보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버짓 경제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인베스트먼트까지 할 돈이 없다. 맞아요. 그거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섞은 그런 것들로 사실은 대체를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는 아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재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니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저도 개인 클래스가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줌 온라인으로 또 친절하세요. 들어오셔서.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친절로 무장된. 네, 친절로 우리 서로 누가 친절하게 서친절, 얘기해볼까요? 서친절. 아까는 서로 독침을 날리시더니 이렇게 또 마지막에 아니에요. 애정의 표현. 네. 너무 마무리를 좋습니다. 잘해야죠. 네네네. 그럼요. 언제 또 어디서 볼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렇게 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볼 줄 몰랐잖아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여러분 홈페이지로 오셔서 라디오 배너 누르시면 저희 라라랜드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서연옥 재정 전문가 선생님에 대한 인포가 또 나와 있으니까요. QR 코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또 정말 QR 코드를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죠. 저희 카톡방으로 넘어가서 모든 공지를 받으십니다. 저희 강의에 대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몰라도 되나요? 예를 들어 원래 사람은 뭐든지 다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다. 네.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여자 손 잡는 거 누가 알려서 주셨어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돈을 쓰면서 알지. 맞아요. 살아가다가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왕에 터득을 해야 된다면 잘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연애할 때도 밀당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이댄다고 뭐 되는 거 아니다시피 효율적이고 성공률이 높은 전략으로 가야 된다. 돈은 당연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고민이 아닌 이 선생님께서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락을 여러분들이 직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시는 서연옥 재정교육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